네, 여러분.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 무려 세 과목씩이나 함께 준비하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계리직 공무원을 선택하신 거 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참 똑똑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아무리 뭐 요즘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공무원이란 직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을 더 바라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계리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영어와 같은 이런 과목을 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합격에 좀 더 여러분들이 약간은 더 수월하게 영어나 국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물론 뭐 저희가 지금 강의하는 우편일반이나 예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뭐 만만치 않은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수험 과목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고 또 중국에는 그 선택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잘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과목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전략에 맞는 제가 준비하는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편하고 예금하고 보험을 이렇게 따로따로 커리큘럼을 촬영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 세 가지가 본질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과목이 다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는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과목을 좀 볼게요. 자, 여러분, 기존에는, 원래 처음에는, 아주 옛날에는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이름의 시험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이제 우편상식, 금융상식, 이렇게 두 과목 체제로 전환이 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부터는, 자, 이게 총 세 과목으로, 자, 우편, 그리고 상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저는 잘 안 쓴 것 같아요. 상식이 아니었거든요.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식이라는 표현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기만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식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일반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두루두루 좀 넓게 이런 뜻이니까 뭐 적당한 과목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편 일반, 우편, 예금, 보험 이렇게 무려 세 과목으로. 그래서 또 한국사가 능력검정으로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일반하고 컴퓨터도 그러니까 일반이네요. 다 일반으로 통일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전체 네 과목 중에서 시험을 보는 네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거의 이제 75%를 차지하게 됐어요. 과목이 개편되면서. 그리고 이 세 과목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가 아주 넓고 그 시험 범위 국어나 영어 이런 거 보면 시험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행히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되는 학습 자료가 존재합니다. 우리 과목은 이 세 과목은 학습 자료가 발표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여기서 출제할 테니까 이것만 공부해라고 법에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쉽겠네라고 그냥 이렇게 너무 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자, 2019년도 이후에는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평균이 한 60점 정도가 나오는 그런 시험으로 좀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꽈락제도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4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과목의 개편만 두고 그러니까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금융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예금과 보험이 서로 나눠지고 20문제씩 출제가 됨으로써 예금과 일반 보험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경제학적인 지식, 그런 마인드들을 요구하는 그런 과목들이 커졌다. 그 얘기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하게 될 우체국에서 이제 우편 사무도 이제 예전에 많았지만 이제는 이제 금융 사무에 대한, 금융 업무에 대한 비중이 실질적으로 더 커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요구하는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목 개편이 되었고, 과목은 이렇게 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자,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아무래도 우리가 평상시에 이 세 과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사다, 뭐 컴퓨터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세 과목들은 우리가 뭐 평상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체국의 그 우편 업무 관련해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우체국에 있는 예금 상품들, 보험 상품들, 이것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을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다 생소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생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업무를 보셔야 되는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에서 잘 추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변화를 주면서 학습 자료를 발표하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씩 변화되는 것들이 이제 매년 생깁니다. 물론 그게 많지는 않지만 변화는 자주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도 좀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학문처럼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제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처음에 과목 제목이. 그럴 때는 우편 금융, 이 세 과목을 다 합쳐서 20문제, 거기도 이제 영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한 18문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세 과목이 한 60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쌓여있는 기출문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수준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특히 두 과목 체제에서 많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출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그냥, 철저한 분석을 해놓고 다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기출됐던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모두가 다 하고 있어야지 경쟁이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출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다른 과목처럼 뭐 영어나 국어나 행정법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나게 여러 분야, 여러 직렬에서 이 시험 문제가 누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만큼은 많지 않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보통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 과목의 특성이 상품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강의를 듣지 않으면 그냥 무턱대고 덤비기에는 암기해야 될 양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핵심이고 뭐가 지엽인데 어느 정도까지도 우리가 좀 챙기고 가자. 이런 선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없이 여러분이 그냥 막무가내로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고 또 이거는 지엽적이지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거를 좀 정리해주고 좀 이렇게 좀 정돈을 좀 해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과목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세 과목 모두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전략에 대한 얘기 좀 드리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전략은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험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 계리직의 이 세 과목은 학습 자료가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는 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암기만이 살 길입니다. 암기. 우리가 암기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잘하면 암기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거 아니에요. 수험 공부는 이게 거꾸로 됩니다. 암기를 해야 무턱대고 암기를 해야 이해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많이 이제 학습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과목도 이 암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암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기는 여러분 마치 기초체력 훈련 팔굽혀펴기랑 비슷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늡니다.
하면 마치 우리가 몸에 근육 생기듯이 뇌에 근육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가 암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자, 물론 암기라는 무조건 맨땅에 해당할 수는 없으니까 수업을 듣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용어를 좀 해설해주고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도의 이해와 그러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다 이해를 전제로 해서 수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게 비효율적이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는 그냥 암기로 처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이런 적절한 힘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해와 제가 그래서 적절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리고 암기는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워낙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친했던 친구 이름까지도 동원해도 되고요. 앞글자 따서 암기해도 되고, 그림으로 암기해도 되고, 실제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도 되고, 암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할 때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암기는, 자, 우리가 이제 체력 훈련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육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거하고 하루에 한 12시간씩 운동하고 한 달간 안 해. 이러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암기도 똑같아요. 규칙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뇌는 용량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반복 학습으로 쌓고 하는 빌드업 방식으로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자,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최종 목적은 내가 암기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암기 방법은 가장 실전적인 암기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맞추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기 위해서 문제를 보는 단계에 여러분이 그런 경지에 이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OX 문제라든가 빈칸 채우기, 사지선다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합격 전략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암기입니다. 암기. 암기. 반복적인 암기. 그리고 암기를 잘하려면 반복을 잘해야 되고 암기를 잘하려면 내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압축. 왜냐면 이만큼을 우리가 이만큼을 다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줄이고 그리고 일부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압축이란 말은 이렇게 모으라는 얘기입니다. 모으라는 얘기. 예. 자,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압축을 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그러니까 이만큼이 중요하고 이만큼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찢어가지고 이만큼을 버리는 게 압축이 아니에요. 압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최대한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끔. 이게 압축이에요. 압축. 그런 압축을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단어만 봐도 전체 내용을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할 거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략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일단, 저의 강의의 기본 컨셉은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고, 지적인 어떤 기쁨을 주고, 그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마인드로 저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조화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 구조화. 구조화가 잘 돼 있어야 암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씩 빌드업 하면서, 자, 이렇게 암기를 트레이닝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그려드려서, 그 이미지가 다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유치할 수도 있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전 필요 없습니다. 유치하든 말든,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제 강의만 들어도 자동으로 여러분이 반복되게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의만 들어도 자동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저는 강의만 할 테니까 반복은 여러분이 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강의만 들어도 반복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기초인문 특강을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기초인문 특강에서는 과목별 이제 중요한 구조와 그다음에 용어를 해설해서 기초공사를 하는 거죠. 기초공사. 그럼 어떤 건물이든지 이 기반이 이렇게 튼튼해야지 이 위에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올리고 벽도 치고 뭐 책상도 갖다 놓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과목에 대한 인문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인문특강에서는 주로 구조와 용어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와 용어에 대한 초점을 이게 이제 기초공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매년 나오는, 그리고 제가 자주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2024년 학습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 발표가 어떻게 되든 이거는 뭐 변동이 있거나 빠질 수가 없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꼭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주 핵심적인 자주 출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를 좀 주제별로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주제 특강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자료,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료가 발표되는 동시에 이제 기본 이론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제가 앞에다가 압축을 붙였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저 길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자동으로 다 여기서 배운 내용을 여기서도 배울 수도 있고 또 여기서도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반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쯤 되면 여러분이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하면서 최대한 기본 이론 빨리 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실전 문제 풀이를 OX 문제와 이제 진도별 문제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아까 제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하면서 왜 이게 출제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게 출제가 됐으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쨌든 한 8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합격에 이르기 위해서는 좀 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는 과정을 동형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총 6가지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 커리큘럼을 보시는 여러분 언제 지금 저의 합격 가이드 강의를 보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요 순서대로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이 좀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제가 또 거기에 맞게끔 그 시점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번에 새 과목으로 바뀌고 또 언제 또 뭐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놀다가 나중에 자료 발표되면 그때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돼요. 그 정도의 분량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전 교재로라도 이전 강의라도 먼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언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전 딱 한마디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사람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막판 가서 열심히 하는 거 다 열심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이전 자료를 공부해도 돼요. 이게 자료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확 바뀌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세부적인 내용,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미용실 가는데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균형을 잡아보면 이렇게 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머리 자를 건 자르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좀, 요건 좀 빼고, 요건 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나중에 뭔가 나한테 상황이 완벽하게 학습 자료도 발표되고 그때 가서 나를 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될 거였으면 그렇게 되신 분들은 내년에 또 준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자, 이 두 가지를 기존 교재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거를 이제 기존 걸 먼저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정되거나 바뀐 게 있으면 어차피 수정되거나 바뀌었다는 것은 현실에서 필요하니까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뭐 특강 형식이 됐든 아니면 이 수업 중간이든 어쨌든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하루빨리 그 전년도 강의를 들으셔도 되겠고요. 어떤 교재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초인문 특강, 핵심 주제 특강 요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두 번째, 두 번째로 여러분 학습 자료가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료가 발표된 다음부터 공부해야겠지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부터 벗어나자. 이전 학습 자료, 이전 교재로, 이전 강의를 들어도 괜찮다. 그리고 발표되면 또 듣는 거예요. 발표되는 거 또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75%인데 이 정도 투자는 해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4과목 중에 3과목인데 이 정도 투자는 하셔야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기초가 돼 있고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모의고사를 보는 거하고 그냥 생판 모의고사를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실력이 느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이론을 학습을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풀었을 때 실력이 팍팍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문제풀이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힘 있는 여러분을 한꺼번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완성시켜 드릴 수 있으려면 앞에 1, 2, 3 이론 과정을 여러분이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실력을 쌓으시고 문제풀이도 요 순서대로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합격하는 날까지 어쨌든 저를 잘 따라오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그렇죠? 저 어렵게 강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게, 저는 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제 목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합격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쉽게, 그 다음에 시험에 적합하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만 길게 설명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시험에 적합하게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경제학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제 예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우편, 이렇게 하는데, 효율적인 걸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또 효율적인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지나, 이런 건 별로 안 믿습니다. 시스템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스템에 여러분을 맡기셔야지 여러분의 의지대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는 공부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맞춰서 공부하지 마시고 시험에 맞춰서 시험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나만의 방법,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에게 맞추지 말고 어디에 맞춰라?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길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 여러분과 또 다른 강의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자,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셔서 꼭 합격의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